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유익함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의 강동석입니다. 시장은 FOMC 관망세로 짙게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로 상승했습니다. 하루 만에 17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1917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끈 것은 현대차 3인방이었는데요. 현대모비스를 필두로 한 기아차, 현대차가 각각 3% 이상 상승한 오늘 자동차주의 날이었습니다. 오늘도 주식의 기초부터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대박플러스 시즌2에서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순서조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대박플러스 시즌2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료 문자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강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시나 또 종목에 대한 AS도 받고 있고요. 또 홈페이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대박플러스 시즌2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 샘플러스 멘토들의 답변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 공부 혼자 하지 마시고요. 또 주식 대박플러스 시즌2에 올라오는 강의와 함께 공부하시면 조금 더 높은 수익률에 다가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로 전문위원의 알찬 강의와 함께 관심 종목 받아볼 수 있는 순서 대박플러스 시즌2 본격적인 강의 출발합니다. 자동차주 잘 달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 오늘 1917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시황과 함께 시장 키워드 한번 들어볼게요. 예, 키워드 뭐가 있을까요? 네. 예. 뭐 일단 중요한 부분 키워드로 두 가지 정도 좀 뽑아봤는데요. 뭐 첫 번째는 낙폭 과대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경상수지 흑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불황형 흑자지만 일단은 경상수지 흑자 최대폭으로 어느 정도 상승됐던 부분이 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일 역할을 했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어제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종목군별로 왜 여기 이 지지점이 깨질까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군이 상당히 많았지만 오늘 그 종목들은 도리어 복이 되어서 돌아왔다는 거죠. 거의 뭐 7% 아니면 10%까지 오르는 종목군들 상당히 많은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낙폭과대 N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였다는 거죠. 외국인 같은 경우 그리고 기관의 포지션을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지션을 한번 같이 보시면 금일 같은 경우에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이 발견이 좀 됐습니다. 바로 어느 정도의 외국인과 기관의 포지션인데 외국인의 포지션을 우리가 같이 보시면 운수장비 업종에 대한 매수세는 어느 정도는 뭐 눈치를 채셨을 것 같고요.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 화학업종 그리고 철강, 전기가스, 유틸리티 업종이죠. 그리고 소형주, 증권 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 무슨 말이냐? 그걸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 주로 지금 포지션 자체에 잡힌다는 게 바로 아직까지도 경기 순환주에 대한 순환매적인 분위기가 아직까지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실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런 포지션을 원래 가졌던 게 바로 기관이었습니다. 기관이 저점 매수세라든지 아니면 경기 순환주에 대한 어느 정도 순환매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던 부분이 상당 부분 많았었죠. 하지만 지금은 외국인이 그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수 업종들을 살펴보시면 대형주 그리고 제조업,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 경기 민감주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원래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어느 정도 쥐락펴락했던 부분이 상당 부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관이 도리어 경기 민감주에 대한 베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기관은 금일 이렇게 경기 민감주에 매수세를 보였다는 것은 경상수지 흑자라는 부분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그런 베팅이 보였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이끄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경기 순환주 그리고 순환매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은 바로 외국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종목군을 고를 때도 순환매적인 종목군 그리고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군을 선택을 하려면
누구의 매수세를 봐야겠죠? 바로 외국인의 매수세를 좀 더 눈여겨보시는 방법이 좀 더 효과가 긍정적일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대신에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 운수장비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우리가 섹터를 보시려면 좀 더 기관의 매수세를 눈여겨보시자. 그리고 지수를 이끄는 지금 가장 주요한 핵심은 외국인이 아니라 바로 기관의 움직임이 상당 부분 지수를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상당 부분 빠졌는 상황에서 회복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1900포인트를 또다시 넘는 결과치가 나타났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바로 외국인이 저가 매수세를 단단히 해주고 있고요. 그만큼 삼성전자에 어느 정도 매기세가 쏠려있던 부분이 지금은 여타의 경기 순환주, 순환매업 쪽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증시를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느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경기 순환주가 아무리 지금 상승을 한다고 해도 2000포인트까지는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잠시나마 박스권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 경기 순환주가 어느 정도 제한적인 상승분은 나타날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끌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시 한 번 더 경기 민감주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 점을 좀 더 우리가 장기적인 트레이닝 관점에서 본다면 이 부분 꼭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잠시 넘어가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저번 주하고 이번 주에 외국인의 포지션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무슨 업종이죠? 제약업종에 대한 매수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거죠. 저번 주에도 그렇고 여전히 제약업종에 대해서 코스닥은 좀 더 보시자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외국인은 제약업종에 대한 매수를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이 조금 변했습니다. 바로 IT 부품에 대한 어느 정도 낙폭 과대 종목군의 매수세를 좀 보였던 게 바로 기관의 매수세였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IT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선별적인 과제가 좀 필요하겠구나.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IT 당연히 2분기 실적이 좋겠지 다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외국인은 안 살까요? 왜 외국인은 종목군별로 다른 플레이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하이엔드급보다는 보급형 모델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어느 정도 시장의 바깥 테두리를 맡고 있던 종목군들이 좀 더 선별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가 될 수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코스닥의 가장 주도적인 핵심은 낙폭과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IT 부품도 선별적인 부분, 당연히 보급형 모델에 많이 캐시카우적인 지금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좀 더 보셔야 된다. 그래서 라이징스타보다는 지금은 캐시카우적인 부분,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을 좀 더 발굴해 내시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급형 모델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 캠시스라든지 아니면 디스플레이텍 이런 기업들이 있겠죠. 그런 기업들 소형주입니다. 소형주 섹터가 움직이는 게 바로 지금 코스닥의 시장이고, 한 가지 더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테마주가 항상 하루에 한 개씩 발생하고 있죠. 저번 주까지만 한번 보시더라도 2차전지 테마가 상당히 극성이었고요. 그 다음에 ESS, 전기저장장치죠. 그런 테마들 또 불었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또 병원, 박테리아 관련주도 한번 불었고요. 그런 식으로 순환매적으로 테마주가 형성이 되면서 코스닥 지수를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코스닥이 올라갈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테마주를 형성해주면서 지금 시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만큼 시장의 분위기는 남다르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둘 다 맑구나 라고 봤을 때 코스닥은 기관의 차익 실현 여부를 우리가 좀 더 체크를 해보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겠고요. 대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수로 움직이는 거는 좀 더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 시장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제 AS 해볼 시간이죠. 지난 시간 한전 KPS를 관심 종목으로 주셨는데요. 현재 좀 정체기에 빠졌습니다. 이번 주 어떤 추가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한전 KPS 같은 경우에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56,000원에 57,000원이 우리가 매수가였는데요. 지금 좀 빠져있는 모습이었고, 다행히 손절선이었던 54,000원을 터치 안 하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이고, 우리가 지금 보시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어제 시장에서, 왜 과한 만큼 왜 그렇게 빠졌지라고 생각을 했던 종목군 중에 또 한 개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반등은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마이너스권을 시작해도 하단에서 많이 올라왔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의미를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방송에서 추천하는 종목군들 쉽사리 제가 추천하지는 않았겠죠. 그만큼 지금 일봉상으로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거는 종목군을 좀 더 주봉으로 보면서 우리가 시세적인 관점으로 좀 더 형성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추세적인 부분 다시 한 번 더 살아났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이평선이 수렴이 됐을 때는 방향성을 한번 나타내겠구나. 어디로요? 상단이든 하단이든 크게 방향성을 나타낸다는 거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집중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5일선이 여기 있죠. 20일선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10일선 여기 있고 60일선도 여기 있습니다. 자, 이평선이 일단은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방향성이 어디든 한 군데로는 나가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2분기 실적이 중요하다. 2분기 실적이 좋을까 나쁠까? 좋죠? 그러면 지금의 방향성으로는 좀 더 우상향할 확률이 높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우리에게 충분한 매수 가격, 매수 구간, 그리고 매수 시간을 줬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매수를 했고요. 배부르게 매수를 했던 만큼 한정 KPS, 자, 다음 주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바로 SK 브로드밴드였죠. 네. 예, SK 브로드밴드 한번 같이 볼게요. 현재 한 3% 정도의 수익률을 얻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잠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나는 것의 가장 큰 이유는 2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해서 조금 하회하겠다라는 결과가 좀 예상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윗꼬리 자체가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지금 한 3% 정도 수익이 났는데, 차라리 이런 탄력성이 떨어진 종목군은 먼저 좀 정리를 하시고요. 이익 실현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종목군 다시 한 번 더 갈아타셔서 수익률을 좀 더 극대화하는 게 안 낫겠나,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장기적인 트레이닝으로 보신다고 하시더라도 잠시 조정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일단은 좀 더 부정적이기 때문에, 자, 원칙은 칼같이 지켜야겠죠.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은 어떻게 하자? 우리가 실적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실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도 충분히 살 기회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기회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다만 내가 이익 실현했을 때 내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돈이 빠져나가는지를 보셔야겠죠. 그러면 일단은 이익 실현 하시고, 다만 3%밖에 안 되지만 이익 실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종목군 한번 같이 즐겁게 또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로 전문위원회 두 종목은 계속해서 AS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들어봐야겠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천만 국민들이 모두 주식을 공부하는 그날까지 주식의 기초부터 높은 수익을 내는 방법을 아낌없이 공개하는 이 시간, 이상로의 오주방, 지금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자동차주가 이끌었죠. 특히 부품주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오늘 강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이상로의 오주방이죠. 5천만의 주식 몸빵. 자, 일단은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바로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현대차, 기아차, 자, 다 깠습니다. 어땠습니까? 예상보다는 좋은 실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현대차, 기아차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품주는 어떤 부품주가 좀 더 유망하게 움직일까? 그런 종목군 좀 더 찾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좀 자료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너무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만큼 심혈을 기울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좀 더 또렷하게 보시면서 내일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전망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황금 종목, 국보 1호 같은 종목들 어떤 거 있을까 같이 한번 더 보시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우리가 현대차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실적이 어떤 식인지 한번 분석을 해봐야겠죠.
현대차가 실적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매출액이 나왔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 23조 2천억이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5.7%가 증가를 했고, 중요한 건 이거죠. 시장 예상치보다 시장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22조 9천억이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도 더욱더 높은 실적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바로 2조 4,10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5.2%가 감소하는 모습 보였고요. 다만 좀 더 확실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시장 예상치는 2조 3,500억 원인데 시장 예상치보다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자, 미국이 어닝 시즌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기업들의 S&P 500 기업들 중에서 67%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장 예상치를 하향시켜줬는데도 큰 이유가 있겠죠. 그런 모습에서 본다면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엔화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 부분 컸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일본에 크게 밀리는 거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시장은 그만큼 그래, 엔화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낮춰주자, 실적에 대한 기대를 좀 더 낮추자 해서 낮췄던 것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지금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낮췄던 것에 대해서 맞춰져 있는 주가고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현대차가 오늘의 상승이 왜 일어날 수 있었겠구나,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주가는 좀 더 올라가겠구나라는 부분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긍정적으로 실적이 분명히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좀 더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매출액은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에서 감소했다는 부분이죠. 두 가지 이유를 좀 들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엔화입니다. 아베죠. 아베 총리.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극우적인 성격이 상당히 짙은 인물이고요. 거기에 자기 외할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도 다 극우적인 인물이죠. 한국에서는 상당히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인물 중에 지금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게 바로 아베입니다. 아베에 대한 정책이 계속적인 어느 정도 실효성을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로 봤을 때 엔화적인 부분은 여전히 지속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보다 과연 더 나빠질까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더 나빠지기는 힘들지 않겠나. 우리가 그만큼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맞춰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 좋은 실적을 나타냈던 영업이익이 이렇게 감소했는 두 번째 이유는 가격에 대한 인하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현대차, 기아차가 어느 정도 가격을 낮췄죠. 가격을 낮춘 가장 큰 이유는 현대차, 기아차가 가격을 낮춘 거는 국내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대신에 해외에서 가격을 많이 낮췄는데 일본 차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한다는 거죠. 일단은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인하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인하를. 그래야지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도요타나 혼다를 결정할 걸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다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 이런 실적에 비슷하게 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볼게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나기에는 제가 볼 때는 3분기에도 힘들 것 같고요. 대신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 그리고 다음 화면 같이 보겠습니다. 이 영업이익률에 대한 부분인데요. 영업이익의 성장률이죠. 그래서 이 차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시면 지금 영업이익에 대한 증가율인데요. 2012년도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2012년도에 상당히 좋았고, 다음에 상당 부분 2012년 2월 2분기까지는 좋았던 모습이었지만 이제 3분기부터 상당 부분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하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런 원형적인 패턴을 지나고 2분기를 지나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뒤에는 이제 예상이죠, 예상. 왜 이런 그림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추세적인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바닥권을 찍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을 봤을 때는 지금보다 비슷하면 비슷했지 지금보다 나빠지기는 힘들다라는 여론, 그리고 거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투자 심리겠죠.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현대차 영업이익 안 좋았는데 왜 주가 왜 오를까? 자, 중요한 거는 투자 심리가 위축됐던 부분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말들 많이 했죠.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으로 봤을 때는 지금 사도 좋은 구간이 아닌가. PR로 따졌을 때는 지금 7.6배에 지나지 않다. 하지만 아무도 안 샀죠. 근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회복되다 보니까 주가는 올라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 기아차에 대한 실적인데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2분기 매출액이 13조 1천억 원. 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가 증가했습니다. 장사 잘했죠. 장사 잘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 1조 1,300억 원.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4.2%가 감소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네. 현대차, 기아차, 매출은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은 상당 부분 떨어졌구나. 그런 기아차에 대해서 본다면, 왜 이렇게 기아차도 떨어졌을까? 똑같은 맥락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중요하게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안에 어느 정도 구조적인 부분이 조금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가 있죠. 기아차가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그리고 가장 인기리에 많이 팔렸던 차종이 바로 모닝이었습니다. 모닝. 자, 모닝이었습니다. 소형차죠. 하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트렌드가 조금 바뀌고 있다는 게, 이제 RV 차량, 우리가 SUV라고 말을 많이 하고, RV 차량이라고 하면 레저용 차량을 뜻하는 거겠죠. 그만큼 요즘은 다목적으로 이용되는 그 차량을 말하는 거고요. 시중에 보는 싼 이런 차 다 RV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런 RV 차량이나 아니면 트럭, 그리고 렌트카, 이런 분야가 최근 들어서 인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아차의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감소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현대차는 좀 더 선방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소형차가 많이 팔린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기아차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 좀 이따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매출처가 조금 달라졌다는 거죠. 뒤에 그림을 보면서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요. 자, 시청자 여러분, 기아차, 현대차가 미국에서 많이 팔릴까요? 유럽에서 많이 팔릴까요? 1번은 미국, 2번은 유럽입니다. 몇 번일까요? 자, 답은 없죠? 답은 없습니다. 유럽과 미국에 모두 다 잘 안 팔리고 있습니다. 점유율은 상당 부분 떨어졌고요. 거기에 대해서 엔화적인 부분에 시장 자체가 직격탄을 맞았던 곳이 바로 미국과 유럽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는 상당히 낮아지는 점유율을 좀 차지했고요. 그만큼 지금은 현대차보다는 토요타, 기아차보다는 혼다를 선택하는 게 바로 유럽인들, 그리고 미국인들이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왜 제가 중국 시장에 대한 점유율 추이를 가지고 왔겠습니까? 왜 중국 시장에 대해 가지고 왔을까요? 지금 현대차가 가장 크게 활약을 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죠. 첫 번째가 중국, 두 번째가 인도, 세 번째가 브라질입니다. 세 나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입니까? 이머징 국가죠. 이머징 국가. 자, 중국 시장의 최근 트렌드를 한번 볼게요. 중국 시장의 트렌드를 한번 보시면, 베이징 현대죠. 법인입니다.
같이 보시면 꾸준히 점유율 자체가 향상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3%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브라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점유율이 어때요? 2%대였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4%, 6%, 5% 상당 부분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곳은 중남미,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얹자면 바로 히든카드는 중국이라는 거죠. 중국에서 상반기에 1000만 대를 돌파를 했답니다. 우리가 이 부분 꼭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경기순환주, 조선업종, 기계업종, 건설업종, 화학업종 다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죠? 중국 관련 모멘텀이 불어서 올라가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현대차, 기아차 뭡니까? 경기 민감주죠. 경기 민감주는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요?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하지만 현대차, 기아차는 최근에는 중국을 좀 더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 시장에서 어떻게 점유율이 형성이 되고 최근 들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는 게 이번에 핵심이라는 거죠. 안에 매출 부분이 상당 부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LGU 플러스 잘 가죠. 왜 잘 갑니까? 요금 때문에 잘 가죠. LT 요금, 최저 요금이 얼마예요? 35,000원이죠. 우리가 그냥 3G 요금 쓸 때 최저 요금이 얼마입니까? 18,000원입니다. 그러면 객당 고객수, 가입자당 순이익 뭐라고 합니까? 아르프라고 하죠. 그게 2배가 뛰었죠. 그런 실적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영업이익이 많이 남겠죠. 기업은 기본적인 원리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장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윤을 많이 남기는 목적으로 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당연히 통신업종도 주가는 LT이고 현대차, 기아차는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 시장에서 많이 팔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중국 안에 영향력을 가장 많이 미치는 부품주를 3개 뽑았습니다. 그 중에서 1개가 오늘 추천주가 되겠고요. 자, 오늘 제가 집중해서 보셔라고 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아차, 현대차 지금 주가 오르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어떤 기업을 골랐을 때 이익이 날까? 자, 지금 우수장의 부품업종 1개를 골랐어요. 골랐는데 1%가 올랐단 말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근데 다른 부품업종, 우수장의 부품업종을 보니까 얘네들은 3%, 4% 올랐어요. 배 아파요, 안 아파요? 배 아프죠? 네? 자, 배를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세 종목을 좀 가지고 왔고요. 말씀을 드렸다시피 브라질과 중국 이머징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그러면 거기 안에서 매출이 늘었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신장될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좀 더 보면서 투자를 해야겠죠. 자, 그런 종목들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앞에 있던 종목군은 좀 이따 다시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일단 SL이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SL 같은 경우에 매력 포인트가 많습니다. 제가 3가지 정도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SL은 어떤 기업일까요? SL이라는 거. 우리가 흔히 아는 전장 램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헤드라이트죠. 헤드라이트. 그래서 전문적으로 써볼게요. LED 램프, 자동차에 들어가는 LED 램프를 만드는 회사다. 그러면 왜 이 회사가 요즘 들어 뜰까? 왜 그렇게 중국 매출과 관련이 있을까? 일단 첫 번째 매력 포인트입니다. 전장 부품에 대한 연구개발비가 최근 들어서 절감됐습니다. 왜 절감됐을까요? 연구개발비 절감으로 실적이 개선된다. 무슨 말이냐? 원래는 LED 램프를 개발하면서 신제품을 4가지를 출시를 했습니다. 4가지를 출시를 했는데 그 중에 4가지 출시를 다 해놓고 보니까
잘 안 팔렸어요. 잘 안 팔렸어요. 잘 안 팔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를 하는 게 제일 빠르죠. 포기를 하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러면 그 중에서 두 가지를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두 가지가 남겠죠. 두 가지만 남게 되니까 예전보다는 어때요? 네 가지를 개발할 때보다 두 가지만 개발하니까 당연히 연구개발비는 절감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다는 겁니다. 수주가 부진했던 신제품 중 두 개를 철수했다. 쉽게 철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연구개발비가 절감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 자, 테네시 램프 공장 가동률이 상승 전망. 이건 무슨 말이냐면, 테네시 램프 공장이 무슨 말이냐면, SL 같은 경우에, 좀 더, 다른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차하고 조금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매출처가 다변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GM사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말리부라는 차량을 들어가는 램프를 공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했던 게 바로 테네시 램프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이게 나오기 전까지, 출시가 되기 전까지는 가동률이 훨씬 떨어지죠. 25%밖에 안 됐어요. 25%밖에 안 됐는데, 얘들이 언제 출시합니까? 11월 달에 출시를 하죠. 11월 달에 출시를 하니까 지금 당연히 기대감이 불러올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가동률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야, 11월 달에 출시한단다. 어떻게 해야 돼요? 찍어내야겠죠. 빨리.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투자 포인트 두 가지 좀 말씀드렸고, 현대기아차 내 램프 점유율을 우리가 같이 보셔야 되는데, SL과 현대모비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SL과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는 우리가 다들 아시는 기업이라고 좀 보고요. SL 같은 경우에는 SL과 현대모비스 같이 지금은 이제 헤드램프를 공급하고 있는데, 헤드램프에 대한 점유율을 보시면 SL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200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83% 이 정도까지 나왔어요. 하여튼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떨어져서 지금은 63%까지 내려왔는 상황이고,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30%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SL 이것만 보시면 어때요? 현대기아차에 그렇게 납품 많이 하는 거 아니네. 앞으로도 그렇게 점유율이 늘기는 힘들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매출처 다변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했죠. 이렇게 적게 들어가는 거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회사들에게 납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 자체도 긍정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다음 화면 또 같이 보시면, 자,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자, SL과 모비스의 차이점. 아까 전에 제가 뭐라 했어요?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잘 나가는 이유가 RV 차량. 안 보이시죠? RV 차량. 네? RV 차량에 대한 매출이 많이 는다고 했죠. 자, K3 프라이드, 소나타, 카렌스, 산타페, 이거 제네시스, 세단, 에코스, 그랜저 막 이렇게 있습니다. 하이엔드급이죠. 하이엔드급 신제품들. 모비스 같은 경우에 납품하는 차가 지금 K7, K5, K9, 뭐 제네시스 쿠페 뭐 이런 거 다 있죠. 기아차 중심이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봤을 때 SL이 좀 더 지금은 현대차 매출에 증가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탄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더 열어놓으시고 생각을 하자는 거죠. 자, 우리가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볼게요. 제가 소개만 하고 매수가 이런 거 또 말씀 안 드리면 안 되니까 키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SL 같이 보면서 자,
자, 주봉인데요. 주봉상으로 보시면, 자, 주가 추이가 어떻죠? 위에서 지금 꾸준히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내려오는 모습. 대신 하단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이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뭐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삼각 수렴 패턴이구나. 이런 패턴이구나. 그냥 뭐 박학 다시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본다면, 위에 있던 물량 자체가 개인의 물량일까, 기관의 물량일까, 아니면 외국인의 물량일까? 기관의 물량이고요. 그러면 지금 주가 추이를 크게 오르고 있는 것은 누구의 물량일까?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볼게요. 자, 여전히 기관의 물량입니다. 연기금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들어오고, 투신권 들어오고 있고. 자, 제가 매도율을 항상 체크하라고 했죠. 매도율을 보시면, 매도율은 어때요? 매도율이 상당히 낮죠? 매도율이 낮다. 연기금이 오늘 들어왔는데도 매도가 안 잡히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순매수만 지금 상당 부분 잡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순매수만 잡힌다는 것은, 신규 매수구나. 신규 매수구나. 그러면 우리가 가격적인 면으로 봤을 때, 가격이 지금 높게 잡혀 있을 가능성이 많겠구나. 그렇게 본다면, 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아직까지 그렇게 주가 추이는 오르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정 고점이 있으면, 지금은 하단에서 꾸준히 물량을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좀 더 해석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매수가를 잡는다면 오늘 17,150원까지 거래가 됐는데 3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15,000원대였습니다. 15,000원대였습니다. 그만큼 뭐 여러 군데에서 뭐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또 정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수가 같은 걸 보실 때도 지금 일단은 눌림목 패턴을 좀 더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16,000원대까지는 우리가 무난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시면, 자, 친수가신 종목이 나왔습니다. 친수가신 종목 바로 만도인데, 만도 하면 요즘 떠오르는 게 한 개가 더 있죠. 한라건설은 어짜고, 맞죠? 한라건설 때문에 주가가 크게 빠졌었습니다. 자기 몸을 챙겨야지. 같이 도와준다고 주가가 상당히 크게 빠졌죠. 2분기 실적 한번 발표가 됐는데 볼게요. 2분기 매출액이 1조 5천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4%가 증가했고, 2분기 영업이익은 902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9%가 증가했다. 나오셔야죠. 왜? 현대차, 기아차는 아까 전에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했는데 왜 만도는 영업이익이 올랐을까? 네. 맞죠? 그만큼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곳 중에서도 만도에 대해서 가격인 압력이 없었는갑다. 가격이나 압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빅2 지역의 사업 비중이 높아서 차별적인 수익을 전망 가능하다. 아까 전에 제가 가장 큰 모멘텀 어디라고 했습니까? 중국이라면 빅2, 미국, 중국이죠. 거기에 대해서 사업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여타의 업체들보다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다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SUV 시장 확대로 부품의 고성능화를 견인하고 있는 게 바로 만도다라는 걸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만도 지역별 매출 전망인데, 맞나요? 만도? 자, 이거 글씨가 잘못 나왔습니다, 이거는. 자, 한국, 중국, 미국이 있어요.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대신에 중국과 미국의 점유율 자체가 중국 시장에서 좀 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이었다면 지금은 바닥에서 어느 정도는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고, 중국 모멘텀에 의해서 만도가 좀 더 성장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 자, 요거는 그림을 눈으로 찍어 놓으세요. 눈으로 콕 한번 찍어 놓으세요. 중국 지역에 대한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추이인데, 매출액이 막대 그래프고요. 영업이익률이 바로 선 그래프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2012년을 기점으로 바닥권을 움직임을 가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턴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바로 중국 지역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추이가 지금 변하고 있다는 거죠. 자, 만도 회사 펀더멘털 같이 안 좋았죠. 안 좋았죠. 하지만 그런 거를 불식시켰는 게 바로 이 중국 모멘텀이라는 겁니다. 자, 대형주 고민하시는 분들 만도 자세하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만도 주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만도입니다. 자, 만도 주가 틀자마자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한 500만 명이 방금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한테까지 느꼈는데, 왜 한숨을 쉬었습니까? 산락하는 거는 다 많이 올랐다. 맞죠?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해석을 해본다면, 내가 보기 좋은 거는 남들도 좋아하는구나 라고 좀 보시는 게 좀 생각을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가는 올랐지만 우리가 역사적인 고점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도 상당 부분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제가 볼 때는 조정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조정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정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 자, 3분기의 실적은 좀 더 긍정적일 수 있다. 왜? 중국 지역에 대한 매출처 자체가 탄탄하고, 지금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 대한 비중이 중국에 상당 부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그러면 주가가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주가가 조정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수. 맞죠?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하단에 지금은 이 종목이 먼저 누가 끌어주는지를 한번 보고요. 자, 기관이 끌어주는 종목이죠. 기관이 끌어주는 종목군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기관이 차익 실에 넣으면 크게 빠질 때가 있더라. 자, 그리고 장중에 크게 빠지는 모습 한 번 더 기대를 해보시고요. 급하게 쫓아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는 항상 기회가 있다. 내일도 주식시장은 열리고 모레도 열립니다. 오늘 이익을 못 봤으면 내일 보시면 되고요. 항상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자, 주가는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은 21선 근처에서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121선이 내려오는 추세선인데요. 121선이 아직까지 턴으로 정별상으로 안 돌았다는 거죠. 그러면 아직까지 주가는 상당 부분 불안정한 모습을 좀 보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매수가는 11만 5천원 부분 자체를 좀 더 하단수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자, 오늘의 종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자, 백스페인 되네요. 자, 자료를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화신이라는 종목 좀 말씀드릴게요. 화신은 한 달 전부터 제가 다른 회원분들한테 말씀을 많이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하지만 화신의 매력 포인트 먼저 볼게요. 차량 경량화. 우리가 차량 경량화라고 하면 두 가지 기업이 먼저 떠오르게 되죠. 현대 EP, 하기에 코롱 플러스 T 이런 종목들. 하지만 지금 화신 같은 경우에도 같이 어느 정도 테마성 재료를 이끌 수가 있습니다. 안에 보시면 화신이 주로 하는 일이 바로 샤시를 만드는 샤시. 뭐냐? 자동차 문이죠, 자동차 문. 쉽게. 철제 제품으로 지금까지 만들다가 이거를 알루미늄으로 제작 완료를 했다는 겁니다. 제품의 가격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마진율 확대가 좀 더 기대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차량 경량화에 대한 테마성 재료가 한 개의 매력 포인트로 존재를 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이죠. 중요한 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실적을 낼 때 연결 실적을 보라고 하죠. 자회사들의 실적 상승, 어디에 있는 자회사인가? 인도, 브라질 법인, 뭡니까? 중남미에 대한 부분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대차가 잘 나가는 게 중국, 그리고 중남미 중에서 브라질, 그리고 한 가지 더가 바로 인도라고 했죠. 그런 개념을 봤을 때, 두 군데가 여기에 법인이 있구나. 그러면 좀 더 혜택이 있을 수 있겠구나. 가동률 상승 및 매출이 성장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거. 그래서 뭐 캐파 증설도 지금 중국의 4공장, 그리고 브라질 2공장의 추가적으로 증설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더 전망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없어서 좀 급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화신 매수가만 좀 말씀드릴게요. 화신 매수가만 좀 말씀드리면, 자, 화신 지금 오늘 양봉이 또 한 개 떴습니다. 하지만 지금 신고가까지 좀 갈 확률이 상당 부분 녹아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화신 같은 경우에 매수가를 한번 잡아드리면요. 화신은 우리가 매수가 보시면 일단 14,500원 부분을 좀 더 매수가로 대응을 하신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000원에서 14,500원까지 1차 매수로 좀 더 정하시는 전략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손절선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13,000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3,000원. 그리고 상단에 1차적인 목표가는 전고점이죠. 16,000원을 1차적인 목표가로 대응을 하시자. 그래서 이런 부분만 좀 지키시면 어느 정도 좀 수익률이 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가장 큰 트렌드가 바로 운수장비 업종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오늘 좀 말씀드렸는데, 자, 내일 시장도 꼭 수익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회사 실적이 기대되는 화신 관심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식 승천이 끝난 밤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샘플러스 전문가들의 방송이 진행됩니다. 무료니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대박플러스 시즌2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